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특히 이제 단타성의 매매를 할 때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단타 매매는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럼 주도주는 뭐냐?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상승이 잘 나와야겠죠. 그런데 주도주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대량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며 급등한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주도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대금만 들어오면 되냐? 그렇지는 않죠. 차트도 봐야 되는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래대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차트,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다시 얘기하면 차트는 속여도 돈은 못 속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이다, 주도주의 거래대금이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좀 기준을 잡자라고 하면 1 거래대금 기준으로 100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이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락률로 따지면 당일 등락률 20% 이상, 네, 고가 기준으로 20% 이상입니다. 네, 이런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이 맞는, 그런 종목들은 당일에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등락률 20% 이상,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이 기준으로 넣고 조건 검색식에 이 조건들을 넣고 종목을 포착을 하면 굉장히 늦게 포착이 되겠죠. 다 터진 다음에 포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든 좀 일찍 잡을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순간 거래대금, 그러니까 단시간에 거래대금이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거래대금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이제 5분봉을 사용을 합니다. 분봉을. 물론 3분봉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분봉, 1분봉, 어떤 분들은 이제 30초봉 뭐 이런 굉장히 짧은 봉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5분봉이 가장 저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5분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에다가도 저항선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2분봉이냐, 3분봉이냐, 5분봉이냐, 10분봉이냐 뭐 그런 봉수에 따라 각각 다 설정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분봉은 5분봉이고 제가 사용하는 거기에 이제 그 저항선이나 그런 지표들도 5분봉이 맞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5분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순간적으로 이제 이 치고 들어오는 거래대금을 잡을 때도 저는 이제 5분봉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 거래대금은 1000억인데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5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분 거래대금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100억, 거래대금이 100억이 들어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세력주죠. 세력 입성이 확인된 종목들입니다. 5분에 100억을 쓸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5분에 100억을 쓸 수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 그건 개인이 아니죠. 세력이죠.
그죠? 그래서 5분의 거래대금이 100억이 들어왔다. 그런 것은 물론 장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의 100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오후에 이 시세가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시세가 터지는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앞에서 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오후에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1거래대금 기준 1000억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그런 종목들은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5분 거래대금으로 이제 100억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죠. 오후에 시세가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당일 기준 1000억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포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 초반에 수급이 터지는 종목들, 수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조금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5분 거래대금 100억, 이 기준은 우리가 이제 세력주도 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주도주도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이 세력주나 주도주를 미리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에 분봉을 설정하는 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설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수식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수식에다가 제가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 이 수식입니다. 이 수식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 놓을게요. 이 수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명을 분봉거래대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식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 검증을 하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확인. 그렇게 하고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은 작업 저장이 됩니다. 내 차트에 저장이 됩니다.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 저는 이미 이름이 있어서 이미 분봉거래대금을 여기다 설정을 해놔서 지정된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닫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창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이 창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적 지표로 가셔서 사용자 지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봉거래대금이 설정이 됩니다. 이 분봉거래대금을 여기 이제 그냥 캔들에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분봉으로 가서 여기 저는 이제 분봉거래대금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걸 일단 뺄게요. 빼고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봉거래대금을 차트에다가 놓으면은 차트에다가 놓으면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그 다음에 이 종목명을 클릭을 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차트가 이렇게 좀 뭉개져요.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차트에다 넣지 마시고 분봉거래대금을 거래량 캔들, 거래량 캔들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잡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죠. Y축 표시 방법.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그리고 거래량 확인하시면은 분봉거래대금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봉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은 이 분봉에 거래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하셨죠? 그러면 일단 일봉으로 다시 가서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이제 일요일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제는 토요일이고 엊그저께 금요일 2월 3일 금요일 급등 종목들, 그러니까 주도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월 3일 금요일에 주도주라고 하면은 일단 오브젠이 있습니다. 오브젠 거래대금 보세요. 2053억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그리고 당일 등락률이 20% 이상 된 종목, 이런 종목들은 주도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죠.
오브젠이 주도주였고 NP도 주도주였습니다. NP 거래대금이 3,158억 들어왔습니다. 27.86% 급등을 했죠. 그리고 모아데이터. 네. 모아데이터는 장 막판에 조금 내리긴 했는데 장중에는 25.3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거래대금이 3,158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정보통신 굉장히 잘 올라갔죠. 거래대금이 2,386억 들어왔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아침 일찍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11시 이후부터 들어온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습니다. 2,386억.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차트는 없지만 그 3기 EV 이 종목은 신규 종목이었죠. 차트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는 주도주라고 이제 할 만합니다. 수급이 3,947억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좀 상한가에 갈 줄 알았는데 상한가에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22.05%로 마감을 했는데 조금 상한가에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고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거래대금을 설정해서 조금 일찍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한번,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 분봉 차트, 5분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은 이 자리 첫 봉에 보이세요? 거래대금이 분봉 거래대금이 734억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분봉 거래대금 거래량 밑에 있습니다. 734.28이라고 써 있는데 734.28 734억입니다. 억 단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이라서 차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런 눌림 자리에서 더 눌리지 않습니다. 더 눌리지 않고 지지를 받고 급락하지 않고 이 고가권을 유지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은 사실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은 상한가에 갔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브젠 보겠습니다. 오브젠 5분봉 차트인데요. 오브젠 첫 봉에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254억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봉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데 그냥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고가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P 보겠습니다. MP 첫봉의 거래대금이 181억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100억 이상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포착을 하면 얼마든지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 보겠습니다. 모아데이터도 이 첫봉에 거래대금이 136억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이 앞에 거래대금은 조금 미미해요, 사실. 그쵸? 이 거래량 캔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순위 100이 뭐 이제 순위로 1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이 급등이 시작하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포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좀 보고 싶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요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 첫봉에 거래대금이 첫봉 거래대금은 86억 들어옵니다. 안 보이니까 조금 높일게요. 첫봉 거래대금은 86억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봉 거래대금이 100억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여주다가 뒤에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이 종목이 급등하는 이 초반부에
우리가 이 종목이 급등을 할지 안 할지,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분봉의 거래대금이 얼마나 치고 들어왔나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분 거래대금이 100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뭐 5분에 100억 들어와서 무조건 다 가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5분에 1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단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들, 이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들,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 오브젠, NP, 그리고 모아데이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지금 보시면은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좋고 또 시가 갭도 아주 높지 않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갭을 보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시가 갭이 0%입니다. 이 종목은 그 시가 갭이 아예 없죠. 그리고 오브젠 보면은 시가 갭이 5.95%. 살짝 높은 감이 없지 않은데 대신에 수급이 그만큼 좋으니까 시가 갭이 살짝 높아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P MP 시가 갭이 4.86%.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아데이터 보면은 시가갭이 4.83%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가갭이 높은 종목은 뭐예요? 오브젠입니다. 오브젠이 5.95%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갭을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잡아보면 시가갭이 6% 미만인 종목들, 6% 이하인 종목들 중에서 5분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들어온 종목들을 좀 포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넣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아무 종목이나 거래대금이 100억 들어온다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주가 등락률부터 먼저 잡아야겠죠. 시가 갭을 좀 잡겠습니다.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시가 등락률 6% 이하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 거래대금 순위 뭐 이런 거보다 5분 거래대금을 넣어야 되니까 거래대금으로 가겠습니다. 거래대금으로 가서 이걸 5분으로 바꾸고 이 분봉으로 따질 때는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를 치면 1,000원입니다. 10을 치면 10,000원이고 100을 치면은 10만 원입니다. 요거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이렇게 됩니다.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놓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5분 거래 대금을 집어넣으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되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맨 종가에 5분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 건데 이런 종목들 그 장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브젠도 장중에 5분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검색이 안 됩니다. 다시 초기화를 하고 이렇게 넣고 추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일단 추세가 좀 상승해야 되잖아요. 보시면 오브젠도 추세가 상승입니다. 이게 하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MP 같은 경우도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모아데이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이것도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추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추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로 들어가서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세로 가서 상승 추세여야 됩니다. 전환선도 상승 추세, 그리고 기준선도 상승 추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뭐 두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죠. 지금은
그리고 다시 주가 등락률로 가서 그 6% 이하잖아요. 시가 갭이. 그러면 6% 이상은 올라줘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종가가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 6%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검색이 안 되죠. 물론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한국정보통신 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 자리네요. 이 자리에서 100억 들어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젠 첫봉 254억 들어오죠. 그리고 모아데이터 이런 종목들 첫봉에 136억 들어오는데 일단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봉이어야 되니까 요런 자리들보다는 요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140억 들어올 때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MP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봉 굉장히 좋은 그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5분봉에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봉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 해서 12.57%까지 급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 보통 뭐 이렇게 포착이 되면 좀 눌릴 때 매매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이 5분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들어온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력이 입성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눌립니다. 많이 안 눌리고 그리고 급락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MP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많이 안 눌리고 그냥 가죠.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가고 차트를 분봉을 돌려보시면 알아요.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안 눌립니다. 이렇게 눌렸다가 가야 되는데 안 눌려요. 그리고 오브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젠은 물론 여기에서 포착이 되고 조금 눌렸죠. 이 눌린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가 갭이 좀 높잖아요. 이 종목은 시가 갭이 높아서 조금 눌린 겁니다. 5.95% 시가 갭이 살짝 높죠. 그런 종목들은 좀 눌려요. 그리고 MP도 그렇고 모아데이터도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이런 자리에 포착이 되면 안 눌리고 그냥 갑니다. 횡보하다가 가죠. 그래서 이런 세력주들 이제 그 대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세력주들 일명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락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살짝 눌렸다가 주가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세력주들, 그러니까 주도주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이 치고 들어온 종목들은 세력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